네, 안녕하세요. TOV 랄란드의 기능안전 사이버 보안 팀을 맡고 있는 노진표입니다. 제가 이번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인증기관에서 바로 WP29 또는 국제 규제 대응 준비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셔야 되는지 또는 국제 인증기관에 비유해서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제목을 제가 Precisely Right for Cyber Security라고 정했는데요. 기본적으로 Precisely Right이라는 그 단어가 여기 TOV 아일랜드의 로고로 있듯이 저희의 슬로건입니다. 바로 정확하게 옳은 것을 인증한다 라는 게 저희의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중심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동차 사이버 보안 국제 규제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를 바로 이 사회에 주는 것일까? 두 번째로 자동차 사이버 보안 국제 인증기관 또 인증 범위 및 체계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버 보안을 비롯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점을 한번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영화도 잘 못 보시고 하겠지만 분노의 질주라는 그 영화를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나온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갑자기 원격으로 자동차를 해킹해서 조종해서 사건 사고를 만들었던 어떤 그 장면이 있는데 그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식으로 바로 저희가 국제 규제라는 게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프레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회사에서 하라니까 OEM이 하라고 하니까 라는 부분보다 기본적으로 국제 규제는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이제 글로벌 오토모티브 사이버 시큐리티 폴리시 트렌드라고 했고요. 좀 체인 관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큐어한 소사이어티가 가장 큰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를 같이 살아가면서 그죠? 사건 사고들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사회가 혼란 야기가 되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특정한 개인의 특정한 제조사에 특정한 사회에 책임을 지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위협 요소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의 공통 의견을 모아서 국제적으로 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바로 UNEC라고 하는 워킹 포럼에서 항상 그것들 모니터링하고 규제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어떤 것들이 나오냐? 여러분들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UNEC, UN 갖고 그점 R 레귤레이션 155가 사이버 시큐리티야? 아니면 ISO 21434라는 게 있는데 그게 사이버 시큐리티인가? 혼란스러워지죠? 여기서 정확한 포인트는 UNEC 레귤레이션은 법령입니다. 그래서 규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판단 기준이 있겠죠? 판단 기준은 바로 국제 ISO 단체에서 만든 규격을 보통 차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국제 규격은 규제 관계에서는 만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 요건의 기준은 ISO를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상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규제들이 이제 출범하게 되고 적용되어지고 이제 되게 됩니다. 아이디어는 뭐냐? 바로 이 사이버 시큐리티는 바로 매니지먼트 프로세스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OEM과 서브 서플라이어까지 이르는 관계에서 어떻게 관리되어질 것이냐? 각 시큐리티적인 어떤 이슈들이 총체적으로 다 관리되어지고 커버업되고 이제 취약점들이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개선함으로써 결국 어떤 확인 과정을 거치겠어요? Certified 된 requirement를 ISO나 표준기구 단체에 소명해야 됩니다. 바로 그 역할을 대행하는 게 저희 TOV 아일랜드고요. 이제 보통 저희가 그 서티파이 된 어떤 요건을 이제 인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끝이냐? 좀 비즈니스적으로 끝일 수 있겠지만 바로 뭘 기대하는 거예요? 바로 시큐어한 소사이어티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글로벌 인증의 큰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 보시면 그럼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한다는데요. 바로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뭐겠어요? 통상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초중고를 나와서 대학을 가서 나이 들어 죽게 되거나 이런 사이클 있죠. 자동차도 또한 생산, 기획하고 개발, 생산, 판매, 실제 도로에서 운용되다가 폐차가 이르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근데 그게 어떤 특정한 회사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OEM도 움직이게 되고요. OEM과 동시에 이제 거기에 맞는 서브 서플라이어들이 서로 이렇게 마치 하나의 실타래 엮듯이 똑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그게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어떤 적용 관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OEM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대응하려고 지금 막 혈안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미 아시는 내용이요. 이제 심플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깔짝기 좀 경각심만 좀 가져보면은 2022년부터 이제 신규 차종에 대해서는 바로 사이버 보안 법령을 준수해야만 하는, 영어로는 어떻게 적혀 있나요? Must comply with UN regulation 적혀 있죠. 그게 시작되게 되고, 그러면 이미 개발한 차종은 어떡하나요? 차가 뚝딱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예기간을 2년 정도 둡니다. 그 2024년 이후에 양산되어지는 모든 이 차종에 대해서는 이제 UN 법령을 따라야 한다라는 게 이제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벌써 2021년이잖아요. 이제 지금 절반이 지나갔는데 어떡하지 하고 있는 이 단계가 지금 그러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코로나까지 오고,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영리하게 스마트하게 잘 대응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적극적인 어떤 안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세션은 바로 그러면 인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지만 몇 가지 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항상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만 딱 집어서 한번 빠르게 한번 터치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법령 문서는 여러분들이 구글에 서치하시면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UN ECR 155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벌써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거기서 딱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죠. Certificate of Compliance for the Cybersecurity Management System. 그럼 Cybersecurity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타입 어프로발을 인증하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 그 여러분들 우리는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해야 되고 뭔가 VT 저건 뭐지 막 이렇게 혼란이 되고 있지만,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타입 어프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OEM 매뉴팩처러들은 이제 차량을 제조하고 최종 승인 단계 수출 수립 규제를 위해서 차량 부품별로 타입별로 규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죠. 보통 그걸 저희가 VTA 또는 Whole Vehicle이라서 WVTA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요. 바로 그 WVTA 기준이 되는 레귤레이션이 155번째 기준이 추가가 된 거고, 그때 그러면은 바로 뭘 볼 것이냐? CSMS의 서티피케이션 여부를 볼 것이다. 그랬을 때 쉽게 얘기해서 타입 어프로벌은 파이널 게이트 스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SMS는 Pre-Defined Condition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규격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매뉴팩처러들은 그죠?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인 플레이스에서 실제 사업장에서 구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냐? 바로 CSMS라는 걸 독립적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만들듯이, 아니면 그건 아니죠. 기존에 이미 잘 well established 된 QMS 시스템 베이스에서 확장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ISO 21434를 읽어보셔도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규격을 해석해 보면은 바로 기존에 있는 QMS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라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주안점을 두시고 이제 적용하셔야 됩니다.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활용해야 된다. 또 두 번째 중요한 내용들이, 보통 제가 생각하다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구축하기 힘드신 포인트예요.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디벨로먼트 페이지와 프로덕션 페이지, 포스트 프로덕션, 생산 이후에 있는 어떤 페이지에 대해서 각각 소통의 채널을 만드셔야 돼요.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게 오늘 안전하다고 해서 내일 안전 안 한 게 아니죠. 모르는 거예요. 오늘까지 안전했는데 내일 안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사이버 시큐리티. 그래서 저희가 인증을 하기도 되게 까다롭습니다. 뭔가 이게 정해진 디스크리트한 어떤 기준이 있으면은 이거대로 안전해서 판매도 좋습니다라는 기준을 내리고 싶은데, 이거는 그러지가 못해요. 바로 이게 신규 인증 분야예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기획부터 개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절차적인 에스컬레이션들을 전부 다가 모집해서 스프레드 시키고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서 빠르게 대응해서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바로 이게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의 큰 저희 인증기관에서 보는 핵심 뷰입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규격에 있는 내용 중에 이제 프로세스라는 어떤 걸 갖춰야 할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저는 저희 고객의 눈에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업센선스 하거나 인컴플리트 하면은 리미테이션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법령에서 너무 어렵게 써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해서 뭘 구축하시면 되냐? 인증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포탈 시스템이든 어느 홈페이지가 됐든 회사의 어떤 프로세스 맵이 있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CSMS가 녹여져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프로세스는 이제 어떤 유니버셜리 또 컨시스턴틀리 이제 적용되어 있지 않으면 허용하지 않겠다. 무슨 얘기냐요? 실제 여러분들 많이 개발 양산 프로세스에서 게이트 리뷰라는 또는 PLM이라고 하는 시스템,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스의 포스팅, 오픈 이런 부분들이 실제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돌아가 있지 않으면 허용하지 않겠다. 이게 저희가 심사할 때 보는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종종 이렇게 비즈니스 목적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이렇게 좀 잘못 오용되거나 이런 거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보냐, 어세스먼트와 확인, 오디시라고 하는 확인 절차를 내재화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비이클 매뉴팩처러들이 반드시 거버넌스, 정책과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 전담 조직이 있습니까? 전담 조직 하에 운용되는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냥 이메일로, 사장님 전화로, 저기 개발팀에 연락해서, 그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변경관리 프로세스들이 회사에 어떻게 시스템화되어 있고, 그것들이 실제 시큐리티만을 위한 게 아닌 이미 세이프티, 펑셔널 세이프티적인 거와 이미 QMS적인 거와 이런 부분들과 같이 결합되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심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실무자들이 시큐리티에 대한 어떤 경각심과 기술적 이해도를 가지고 있냐, 바로 HR 시스템과 어떻게 연동돼서 교육 및 컴피턴시가 관리가 되고 있냐, 이런 포인트가 실제 인증할 때 보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내용들은 이제 ISO 134 내용이나 이제 발표해 주실 아우토크립트의 또 전문 컨설팅 부장님께서 이제 상세히 또 설명해 주실 거고요. 또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인증기관에 가도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어떤 취약점을 미티게이션 할 수 있나요? 경감시킬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체계가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핫 포인트예요. 실제 OEM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시큐리티 이슈 발생할 수 있죠. 왜요? 발생한 게 죄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죠. 아니면 유지보수를 취약점이 발생한 즉시 최대한 타임프레임 안에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프라, 또 그 자체가 발생시킬 수 있게 최소화시키는 어떤 보안 모듈에 대한 설계, 그 다음에 뚫렸을 때에 대한 후속 조치 대책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하고 있냐, 바로 이 점이 조금 CSMS의 향후 이제 중장기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나는 OEM이 아닌데 티어 서브 서플라이어인데 우리도 CSMS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사실 여기에서 이제 설왕설래 왈가와부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법령에서는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Manufacturer는 CSMS를 구축하여야 한다. 인플레이스에서 VTA의 인증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음에 서브 서플라이에서는 거기서 시큐리티에 대한 리퀘어먼트가 반드시 서브 서플라이어까지 전달되고 다 미티게이션 커버업 돼야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티어 서브 서플라이들도 서서히 CSMS 서티피케이션을 줘야지 기본적으로 일원화되게 관리가 되죠. OEM이 어떻게 리소스도 한정적인데 모든 업체를 하나부터 열까지 리퀘어먼트 베리피케이션 테스팅을 진행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CSMS 서티피케이션 서로 간의 어떤 검증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매뉴팩처러가 엄청나게 스마트해져서 실제 컨트롤 타워를 하나 신설해가지고 시큐리티 관련된 모든 예약 업체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스 오브 사이드가 둘 다 파서블한 관계고요. 제가 이제 파란 걸로 강조한 이유가 바로 선진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인증이라는 게 어떤 규제 관점이라기보다 관리의 전체적으로는 리스크, 손실 비용에 대한 비용을 이제 감소하는 어떤 큰 좀 대승적인 차원이 있다. 이런 점을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TV 아일랜드는 그런 걸 좀 확실히 이제 보증할 수 있는 기관이다. 회사라기보다 저희는 이제 교통국, 여기 법령을 어프로브하는 교통국에서 허용되는 규제 기관이고 OEM과 티어 N까지 지금 광폭적으로 실제 이 CSMS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난리지와 지침, 인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비스 빌드업 관련된 부분이고요. 보통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세스를 셋업하시고 거기에 프로덕트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타입 어프로벌을 이제 진행하는 단계로 이제 나가는데 사이버 시큐리티는 좀 맨데토리까지 왔다라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페이지를 좀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주제가 당연히 사이버 보안이고요. 근데 사이버 보안이 비단 어떤 사이버 보안 국한에서 규정 지을 수는 없죠. 통상 이제 결국 오토모티브에서 이제 세이프티, 시큐리티 이제 규제에 대한 랜드스케이프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지금 확대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동차는 단순 교통수단이었어요. 하지만 미래는 아닙니다. 저의 로봇이 될 수도 있어요. 캠핑장에 가서 야 자동차한테 너 가서 소세지 좀 사와, 마트 가서 뭐 지 혼자 갔다 올 수가 있어요. 환경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인증단체에서는 결국 시장을 리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랜드스케이프를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펑셔널 세이프티와 사이버 시큐리티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프레임, 아웃라인에서 시작을 출발하게 되고요. 바로 자율주행 4단계가 내후년 양산이 이루고 있죠. 그게 트리거링 되면서 이제 소티프라고 하는 이제 자율주행 규제,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한 사이버보안 규제, 이런 것들이 결국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결국 다 하나의 테두리 안에 묶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소티프, 이제 기능 안전, 이제 사이버 보안 이런 것들 하나하나 착실히 잘 준비를 하셔서 궁극적으로 세이프티와 시큐리티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안전하게 설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너무 이제 외부의 침투에 대해서 취약할 수 있고, 외부의 침투를 강하게 하려고 내부를 좀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둘을 같이 옵티마이제이션, 더 크로스 체킹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향후에 계속 확대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들도 하나 알아두시면은 비단 2021년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사이버 시큐리티가 아주 핫합니다. 이제 근데 이거를 잘 준비하셔야 그 다음 이루어지는 어떤 국제 규제라든지 인증 체계, 회사의 품질 수준 이런 부분들을 다 준비하실 수 있다고 판단돼서 좀 미리 좀 이렇게 청사진을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사이버 시큐리티도 좋고요. 이제 R156번에 곧 나게 될 이제 SUMS, SUMS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매니지 시스템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따로 국밥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기 별개가 아니고요. 결국 하나의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하나의 공통된 어떤 경영 방침을 가지고 각 영역별 요구되어진 요구사항들을 잘 인테그레이션 시킬 수 있는, 우리 회사에 적합하게, 우리 제품에 적합하게 테일러링 하면서 인테그레이션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반드시 지금부터 좀 고민하셔야 미래에 계속 급변하는 사회,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큰 지금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기회 요소로도 삼을 수 있고요. 그죠? 반대로 위험 요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잘 모니터링 하셔서 실제 비즈니스를 잘 준비하시고 국제 규제에 대응 안 하셨다가 큰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튜브 아일랜드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국내 사회에 이제 많이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튜브 아일랜드가 1872년에 이제 이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저희 130년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회 속에서 많은 어떤 안전과 인증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고요. 혹시나 저희가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교육도 실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가자분들 대상으로 이제 또 제가 안내 메일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인내심 있게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세션으로는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이네요. 이제 이은성님, 대략적인 이제 인증 절차와 타임라인은 어떻게 될까요? 통상 이제 인증 절차의 타임라인은 통상 CSMS나 이런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매추어리티 레벨이 적용됩니다. 성숙도 모델이죠.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서 계속적인 갱신 심사가 이루어지는 게 큰 테두리고요. 그럼 본심사는 어떻게 하냐? 통상 이제 6개월에서 9개월이 소요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심사를 받기 위한 인증 체계, 도큐멘테이션, 규격에 맞는 셋을 준비하시면요. 그래서 프리 오디트를 수행하고 실제 이제 프리 오디트 통해서 이제 갭 어널리시스를 통해 이제 갭을 드리고 이제 도큐멘테이션들 또는 프로세스를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해 나가시면서 어느 정도 갭이 클로징 돼서 국제 수준에 맞춰 왔다라고 되는 시점에 파이널 오디트를 수행해서요. 실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은 인증서를 발행하는 타임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근님, 네, 보안 인증업체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예, 인증업체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크리데이션 여부입니다. 어크리데이션은 보통 저희가 인정기구라고 합니다. 바로 왜 관련이 있냐? 인정기구는 행정법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TUV 아일랜드는 독일 닥스라고 하는 행정부에 있는 행정법에 의거해서 인증을 수행하고 인증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좀 까다롭고 답답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어크리데이션이 있는 쪽에서 인증을 받았을 때 바로 그 인증이 그 유엔이든 글로벌리 다 공통된 목소리, 불이익을 안 당한다는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요즘 이제 어떤 인정기구가 없는 이제 많은 또 인증기관들도 많이 있어요. 협회라든지 이런 부분. 물론 그 부분들 다 이제 문제는 없을 수가 있긴 한데요. 이런 좀 글로벌리 규제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반드시 인정기구를 하에서 산하에서 실제 인정을 받은 어떤 규격들로 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인가를 하셔야 이게 1, 2년 걸리는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하셔야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나 불필요한 비용을 많이 세이빙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인증기관으로서 일단 이 직업에 소명의식이 하나 있다면은 그래도 뭐 작은 힘이나마 제가 시큐어한 사회를 이렇게 좀 기여하는 데 있어서 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짧은 이 20분의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어떤 또 비즈니스 방향과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튜브라랜드의 노진표 팀장이었습니다.